이번엔 현직 4명입니다. 이렇게 되면 청문회 스트레스는 정말 끝이 나는 걸까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들 위장 전입 논란 관련해서 양의 입장을 밝힌 지 하루 만에 장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오늘 오전 청와대 발표 먼저 들어보시죠.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의 김부겸 국회의원,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의 도종환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김현미 국회의원,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김영춘 국회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오늘 발표는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인준 완료와 무관합니다. 이제 속도를 내가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초의 여성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하는 상징성도 고려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오전 전격적으로 발표된 장관 4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요즘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양해 발언도 했고 여러 가지 조금 좀 시간을 두면서 인사를 할 줄 알았는데 오늘 전격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어떤 속내가 숨어 있는 겁니까? 첫째는 시급하죠. 정부를 빨리 구성해서 가야 되는 그 시급성이 있고 사실은 저게 발표된 4명 중에 3명은 계속 장관 명단에 언론에 계속 흘렸던 거죠. 그렇게 해서 언론을 통해서 이미 검증을 좀 받은 거니까 자신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낙연 총리 부분이 어쨌든 주말에 정무수석이 여러 교섭과 이렇게 협상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정리된 결과로 어제 양해 반응도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얻은 자신감 때문에 이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또 새로운 인사를 빨리빨리 발표를 해야 또 화제가 또 관심이 이쪽으로 쏠려오게 되지 않습니까? 아까 자막으로도 잠깐 나왔는데 진짜 인사는 인사로 덮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 인사가 어느 정도 되면 또 다음 장관 발표가 되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제 궁극적으로는 뭐 그것 때문에 한 것은 아니지만 제일 다급한 거는 시급성이죠. 시급성이고 두 번째는 야당과의 어느 정도 소통이 되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도 명분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냥 지금 대통령이 하신 발언이 아니고 야당과의 어느 정도 협의 속에서 하신 발언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붙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이제 뭐 의원 입각 카드를 꺼내든 셈인데 이분들에 대한 청문회 걱정은 없다라고 저희가 보면 될까요? 그래야 알 수가 없죠. 사실 이제 이게 참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실 왜냐하면요. 국회의원들은 사실 이게 검증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지역에서 본인이 신고한다든지 뭐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어떤 이런 정말 정밀한 검증의 무대에 섰을 때는 또 다른 문제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언론에서도 그동안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300명을 다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뭐 드러난 것만 이제 검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세밀한 검증에 들어가면 또 어떤 것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랫동안 정치를 했고 또 나름대로 이제 대중 정치인으로서 인기가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지 않겠는가. 또 그동안 이제 언론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이제 그 임명 가능성을 흘리면서 사실 좀 나름대로 검증을 해 왔던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전제 속에서 일단 발표를 한 것인데. 아니 잠시만 말씀 끊어 죄송한데 원래 국회의원들 내각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현직 의원이 가서 낭만 사례가 한 번도 없잖아요. 낭만은 안 했는데요. 문제는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원들이 스스로 동료 의원들이니까 이 문제를 그냥 덮어버린 거죠, 그냥. 왜냐하면 이제 그때 당시에도 뭐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발견된 적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이렇게 그 의원들 같은 경우는 특히 논문 표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투기성 어떤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논문 표절 같은 경우는 뭐 그동안 국회의원 선거에서 검증 안 합니다. 근데 본인이 이제 석사나 박사학위 이렇게 따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검증해보면 문제 있는 게 꽤 많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정밀한 검증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자격과 일단 이제 장관의 자격은 다르죠. 근데 또 이제 예를 들어서 과연 적합한 인사였는가? 즉, 어떤 해당 분야에 또 전문성이 있는가? 뭐 이런 부분을 살필 텐데, 근데 이제 결국 국회의원들은 손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의원들의 어떤 청문회 자체를 살살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언론이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저희가 제목을 물음표를 달긴 했지만, 뭐 청문회 스트레스가 좀 이번엔 좀 주나 뭐 끝이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절대 비교는 뭐 쉽진 않겠습니다만, 이종훈 씨, 박근혜 정부 때도 인사가 좀 계속 꼬이다 보니까, 지금 화면에도 나올 텐데, 당시에도 여당 의원들을 대고 기용한 사례가 있긴 있었잖아요. 아니, 박근혜 정부만 생각하면 정말 인사는 참사였어요. 처음 시작부터 꼬였잖아요. 김웅준 그 인수위원장을 그 총리 내정했다가 벌써 한 20일 까먹었죠. 그 다음에 문창그 총리 후보자 생각나시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또 윤창중 대변인 잘못해서 또 인사 문제 거론됐죠. 이러다 보니까 총리만 하더라도 제 기억에 7명인가가 지명이 되고 그중에서 4명이 낙마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박근혜 정부도 정면 돌파를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여야 간에 좀 이렇게 이 인맥이 있고 좀 예. 덕망이 높은 사람들을 총리, 황우엽 부총리 같이 부총리를 쓴다든지 뭐 해서 한 6명, 7명을 여당 의원으로 채운 적도 있습니다. 예, 백 변호사님, 이제 박수현 대변인이 인사를 발표하면서 검증,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문재인 대통령 정말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이 저도 분명히 좀 이해는 됩니다. 이 인수위가 없는 정부고 대통령 당선되고 다음 날부터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검증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놓기 전부터 지금 이렇게 뭐 지금 인선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 이런 일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국민들의 눈높이가 훨씬 더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도덕성의 측면에서. 왜냐하면 이 민주당에서 이 전 정권에서 인사검증할 때 어떻게 했는지를 보시면, 그럼 그게 딱 전형적으로 많이 나오는 말 있잖아요. 내로남불. 내가 뭐 로맨스고 너네가 뭐 좀 불륜이냐 뭐 이런 것들.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더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뭐 벌써 지금 나와 있는 후보자들에 대해서 뭐 위장적인 문제부터 여러 가지 나오다 보니까 이거 5대 원칙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과해라는 야당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도 지금 지금 현직 국회의원들을 오늘 벌써 4명이나 이 장관 후보자를 올린 것, 과거에 이 초기 인선에 장관 후보자 중에 3명이 최고였어요, 제가 알기로. 아마 이번 제일 많을 겁니다. 그 정도로 초기 인선에 난항을 겪고 있는 거긴 한데, 여기에서도 또 만약에 그런 문제들이 불거진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정식으로 사과해야 될 상황까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찌 보면 이 부분을 잘 풀고 넘어가는 게 초기 지금 문재인 대통령 굉장히 인기 많잖아요. 예. 국정수행 지지도 높고 첫 번째 관문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오늘 청와대는 이 현역 의원 4명에 대한 이 얘기에서 5대 원칙은 좀 문제 없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알겠습니다. 청문회 때 또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될 거고요. 오늘 김부겸 후보자 취재인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어떤 부서에 뭐 배치를 받을지 또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마평로 자주 오르는 걸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들하고 같이 소위 발을 맞추어서 이 지방 정권 운동에 대해서 같이 힘을 보탠 게 벌써 한 2년 됩니다. 대선 과정에서도 제가 그런 목소리를 냈었고, 이런 부분들을 또 평가하신 것 같고, 다른 후보분들 몇 분도 계셨잖아요. 네 사람을 먼저 발표한 걸 보면 대국회 관계를 염두에 둔 게 아닙니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인연이 있는 겁니까? 예, 과거에 그 김원기 전 국회의장이 중심이 했던 그 국민통합 추진회 줄여서 통추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막내로서 역할을 했죠. 그때 당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어째 거기 중심되는 주축의 핵심 인물이었고요. 이제 그렇게 인연을 쌓아왔는데, 사실은 이 김부겸 후보도 그렇고 김영춘 지금 해수부 장관 후보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이제 저쪽에서 탈당해갖고 일로 넘어왔던 그 흔히 이야기하는 뭐 독수리 오행제 이런 그 멤버 중에 2명이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냥 독수리 오행제가 아니고 그냥 조류 오행제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뭐 어쨌든 이 통합 중심의 그런 정치를 해보자 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몇 안 되고 거대한 뭐 김대중 어떤 그런 세력과 기득권 또 여당 사이에서 새로운 정치를 꿈꿨던 사람들, 그리고 어려운 시절을 같이 했기 때문에 강한 동지의식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12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당시 처음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 중앙선대위 그 공동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선대위가 복잡했거든요. 그 세 군데나 이렇게 캠프가 있어가지고 이게 종합 총괄 정리가 잘 안 됐습니다. 그때 김부겸 의원이 강력한 추진력으로 이렇게 통합을 해나가는 그런 역량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그때 보여준 역량, 그리고 대구 내려가서 굉장히 고생하면서도 지역주의를 깬 이런 역량을 다 평가해서 이번에 이제 행자부 장관으로 지명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저 화면에 나오는 게 아마 2012년 같은데, 당시에도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 김부겸 이 지명자 후보자가 활약을 했었군요. 또 한 명의 후보자를 만나볼 텐데,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가 된 도종환 후보자는 사실 지난주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서 시를 낭송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 한번 만나보시죠. 보고 싶은 당신의 아리고 아프고 짧은 운명 때문에 많은 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보이십니까? 당신이 이겼습니다. 당신이 이겼습니다. 당신으로 인해
우리들이 이겼습니다. 네, 저는 뭐 도종환 후보자 하면 문재인 대통령 18대 대선 때 뭐 캠프 이름이었던 담쟁이 캠프가 생각이 나는데 네. 인연이 상당히 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이제 뭐 접시꽃 당신 그 시로 유명하신 분이고 이제 교사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아마 19대 때부터 이제 담쟁이 본인의 시의 이름을 따서 담쟁이 포럼인가 운영을 하셨고 아마 이제 그 특히 이제 지금 있는 지역구가 예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아주 최측근 노영민 의원의 지역구를 그렇죠.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19대는 비례대표였다가 그래서 아마 이제 문화계 쪽에 이제 그 발이 넓으시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기용이 되셨는데 뭐 일단 여러 가지로 문화체육계에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블랙리스트의 저격수로 나섰던 도종환 후보자까지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에 내정됐다는 오전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 네 분과는 조금 일찍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